시간의 재미를 플러스하다 무비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무비큐의 첫 방송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오직 유플러스 TV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죠? 두 분 혹시 방탈출 게임 해보셨나요? 해봤죠. 일단 그 밀실 때문에 호흡곤란. 저는 약간 패닉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진짜 막 쫄려서 더 긴장감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방에서 못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힌트도 없고요. 문은 잠겨 있는데 결정적으로 밖이랑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근데 오늘의 영화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꽉 막힌 밀실 안팎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의 무비큐 픽 시작합니다. 나야, 성진 씨.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성진은 어느 날 성진 씨와의 관계가 확신이 없어. 내가 떠날게. 영상 편지만 남기고 사라진 약혼자 수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12일째인가? 예, 첼로도 그대로 있고 옷도 거의 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 곧 BCC 들어올 거야. 이게 아주 단장딸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아주. 참, 오늘 첼로 하나 면접 보러 오기로 했는데. 비워둘 수만은 없는 그녀의 빈자리. 수연의 후배 미주는 성진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로 지원하게 되죠. 수연이 후배라고 하더니 겹친 학교가 하나도 없네요. 같은 선생님 출신이에요. 슈베르트, 어떻게 이런 흔한 곡으로 지원을 합니까? 슈베르트를 제일 좋아해요. 이유는 제일 슬퍼서요, 음악이. 그런데 유달리 뾰족한 반응으로 불쾌하게 끝나버린 면접. 그리고 그날 밤 성진은 미주를 찾아가는데 낮에는 내가 너무 무례했어요. 우리 오케스트라에 합류해 주세요. 이때부터 두 사이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뭐 차에 무슨... 고장 났어요. 미주의 차가 고장나버린 어느 날 나 원래 집게서 손도 안 댔었는데 너무 잘 구우면은 역시 분식집 아들이다 이럴까 봐. 불쑥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은 성진과 때마침 내리는 비. 우리 한 잔 더 할래요? 어디서요? 서로의 욕망을 숨기지 못한 두 사람은 수연의 집에서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르는데 이때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수연이었죠. 사라진 줄 알았던 수연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집 안. 3개월 전 수연과 성진이 한국에 도착한 날 수연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미주였으니 공항에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그냥 심심했어. 키도 줄 겸. 이 둘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열쇠 가져왔지? 그리고 숨겨진 밀실에 대해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두 사람. 열어봐. 수연은 왜 이곳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비밀의 공간. 모두가 감추고 있는 진짜 얼굴. 영화 히든 페이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밀실 스릴러 한 편이 찾아왔습니다. 영화 히든 페이스. 어떻게 보셨어요? 야, 이야기 전개가 정말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고만 보고 대충 뭐 이런 내용이겠구나 했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정말 반전에 반전이 끊이질 않고요. 또 결말도 충격적으로 놀라웠습니다. 최근 극장가에는 외화를 리메이크한 작품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보통의 가족, 핸섬 가이즈, 파일럿, 청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히든 페이스까지 코믹, 스릴러, 멜로 제각각인데도 굉장히 관객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흥행은 흥행, 평론은 또 평론대로 평가도 좋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야기 자체가 검증이 되기도 했고요. 또 현지화 전략도 잘 먹힌 것 같아요. 히든 페이스의 원작은 2011년 콜롬비아에서 제작된 동명의 작품입니다. 이 밀실에서 상대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설정은 비슷하지만요. 인물 간의 관계와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원작에서 다소 단조로웠던 새 주인공 간의 관계가 리메이크되면서 의심과 질투, 복수의 감정이 확연히 증폭되었죠. 어찌 보면 잘 각색된 그런 영화로 이 작품이 손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분이 인간 중독. 네, 이 작품으로 이제 10년 만에 다시 컴백한 김대우 감독이 이제 연출을 맡은 거죠. 이 김대우 감독의 작품이다 그러면 뭔가 도발적이고 굉장히 관능적이잖아요. 춘향전을 새롭게 해석한 뭐 방자전이랄지, 뭐 인간의 어두운 욕망, 금기 이런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 인간 중독까지 요 두 작품만 봐도 김대우 감독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막 뒤흔들면서 인간의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런 장기가 있어요.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마냥 야한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셨는데 완성도가 굉장해서 한 번 놀라고요. 또 노련한 배우들의 연기에 2번 놀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많은 설정이 숨어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밀실이라는 키워드거든요. 밀실. 일단 밀실이 있으려면 집이 좀 넓어야겠네요. 넓어야죠. 왜냐면 이렇게 원룸 산다 그러면 밀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영화 보다 보니까 이 기생충이 떠오르더라고요. 영화 속 대반전의 시작이 이 집안 속 몰랐던 공간이 드러나면서부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과 히든페이스의 중요한 공통점이 그 집주인이 조효정이라는 거. 네. 일단 어쨌든 이 독특한 집의 구조가 영화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절대로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구조의 밀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공간은 뭐예요? 그 숨겨진 방에서는 와이파이 안 터지고요, 뭐 인터넷 안 되고 전화 안 터지고요, 그리고 방음이 완벽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바깥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 안에서 열쇠로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데 열쇠 가져왔지? 극중 주인공인 수연은 모종의 이유로 맞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나가질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거울을 통해서 바깥의 상황을 전부 볼 수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 영화는 밀실을 통해 의도치 않은 훔쳐보기와 의도된 보여주기를 계속해서 오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서 아주 쫀쫀한 스릴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런 설정이 이 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특이한 역학관계를 함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거울 뒤에서 상대의 숨겨진 얼굴, 히든 페이스를 볼 수 있고요. 바로 그 한쪽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일단 인물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성진이라는 인물은요, 오케스트라를 전부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지휘자입니다. 네, 뭐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지만 자기 삶을 지휘하지 못해요. 굉장히 비주체적인 인물이고요. 나 상견례하고 나서 자기 다시 봤다? 아 진짜 옛날 말로 잣선가 했더라.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지휘자라는 그런 좋은 직업을 성취를 했지만 약혼자인 수연을 통해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세속적인 야망을 가진 인물이죠. 이런 집에 사는 게 꿈이었는데 노력도 없이 꿈을 이뤘네. 성진은 언뜻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요. 욕망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연이 사라지고 낯선 여자 미주에게 빠져들 때를 보면 얄팍한 속내가 여감없이 드러나죠. 아이고 뭐 사라진 지 얼마나 지났다고 내가 아이고 정말 내가 보면서 정말 이 성공을 향한 성진의 욕망이 수연 혹은 미주에 대한 사랑보다 큰지 아닌지는 이 작품을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뭐 감추는 거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반면에 수연은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만만한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뭐 패션도 그렇고요. 말투나 표정도 정말 대담하고 화려하고 자신이 넘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수연이라는 인물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요. 사랑조차도 뭐 감정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을 자기는 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인물입니다. 내가 안 좋아해도 날 좋아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잖아. 왜 이렇게 수연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부와 권력과 또 사랑과 욕망에 대한 주도권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주와 성진은 수연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또 그냥 뭐 밀어낼 수도 없죠. 그리고 마지막 영화 속 반전의 주인공인 미주는요, 이 비밀을 품고 있는 아주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비 오니까 술이 진짜 술술 들어갔어요. 미주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도를 알기 전까진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인데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 굉장히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김대우 감독이 연출에 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비밀과 저 비밀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를 보면 정말 이 발현되지 못한 욕망들이 저 밑에서 서로 막 뒤엉켜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요소로 이야기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또 있어요. 영화를 끝까지 보게 만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중에서 이 배우들의 열연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담한 연기로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얻어낸 박지원 배우의 연기가 특별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여러 영화상 시상식에서 신인상 후보로 올랐던 곤지암을 통해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신인 때부터 보여줬던 배우예요.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드라마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자칫 노출에만 포커스될 수도 있는 도전적인 장면에서 캐릭터의 이중적 면모를 당차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재회인가요? 영화 인간 중독 이후에 다시 한번 커플로 재회한 우리 조여정, 송승헌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탁월했죠. 작품 전체를 굉장히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게 바로 조여정 배우인데요. 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나르시스트 수연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번 작품은 카메라를 보고 혼자 해야 되는 연기잖아요. 예, 상대 배우의 어떤 리액션 없이 혼자서 막 끝없이 소리 지르고 막 두드리고 이렇게 텐션을 올려서 연기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조여정 배우는 이번 작품에서는 갇히기 전과 후의 감정선을 아주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갇힌 후에 느껴지는 뭐 절망감, 배신감, 복수심, 원한 이런 느낌들을 아주 절박하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반에 보여지는 반전까지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아주 기묘한 에너지를 전달했죠. 네, 그리고 송승헌 배우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조여정 배우의 속을 그렇게 썩입니다. 예. 외모는 그렇게 반듯한데 반듯하지 못한 태도. 송승헌 배우는요, 또 한 번 걷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빠져드는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기존에 보았던 바르고 정의로운 이미지 대신 현실적이고 속물적인 연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영화의 청불 영화로는 오랜만에 100만을 넘긴 영화가 바로 히든 페이스고요. 이 스릴 넘치는 치정극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욕망 속에서 벌어지는 이 스릴 넘치는 심리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까지 두루 갖췄으니까 뭐 이 완성도 믿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리모컨의 바로 보기 버튼을 누르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무비큐의 첫 방송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오직 U+ TV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무비큐 픽 영화 히든 페이스였습니다.